이제 민주평화당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민주평화당. 오늘 참 잘 불어줬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많군요. 예, 많아요. 싱글벙글. 우선 싱글벙글 하신 이유가 민주당 당명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얼굴에 너무 고소하다 하는 표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미래당 예. 당명 사용 못한다 해서 제대로 가는구나. 과거당. 과거에 살잖아요. 과거당.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른미래당 예.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도 유승민만 남고 발음만 남고 안철수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잖아요. 하려면 바른국민당 해야지. 그럼 또 국민이 뒤로 왔다고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아마도 발언을 앞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굉장히 못했던 것 같은데 발언 이런 말은 앞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제 말은 국민 바른당 그게 되겠어요? 바른국민당이야 맞지. 그런데 아무튼 예. 과거당으로 안 갔으면은 이제 유승민만 남고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는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잘 돼야죠. 그렇지만은 당명으로 볼 때 그렇다. 당명으로 볼 때. 예. 그 외에 혹시 매우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김여정 북한에 방남. 네. 이건 참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예. 또 가버렸어요. 예. 참 멋있어요.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공격하던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보세요.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 참가한다고 하니까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방카가 온다고 하니까는 김여정.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컨 회담도 되고 더 참 좋은 것은 김여정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금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폐막식에도 참석해서 이방카 김여정 이런 만남에 시간이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런 식의 개선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북한은 허를 찌르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압박에 살아남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는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미국의 압력을 이런 식으로 회피 기동하여 살아남은 나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요. 항상 중국, 소련, 지금은 러시아, 미국 여기를 가지고 놀아요. 지금 이게 좀 과한 말인데 김정은이 세계를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런 셈입니다. 네. 한마디 하면 그냥 출렁출렁해요. 외신도 다 타고. 예. 그걸 또 키워준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장사를 잘하고 있다. 그렇죠. 세일스단트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긴장을 고조시켜서 본인이 이 긴장을 다 해결한 사람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클린턴, 오바마 참 역대 최근 대통령 중에서 가장 국민적 미국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데 클린턴도 오바마도 못한 것을 내가 한다. 민주당 정권이 못한 것을 내가 한다. 그래서 재선된다. 그런 플랜이 있을 거예요. 근데 노벨상 얘기도 하셨고.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장이 한 것을 제가 도둑질 해왔어요. MB도 도둑질 잘하잖아요. 갑자기 MB 얘기를 또. 그런데 이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이 결국은 지역의 민심을 거스릴 수는 없다. 결국은 이제 처음엔 아니어도 나중에는 민주평화당과 같이 할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근데 이 세 분이 안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님이 배신자라고. 제가 배신자라고는 하지 않았고 말 똑똑히 하세요. 배신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정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언론이 딱 썼더라고요. 그런데 가관은
안철수 대표가 기자가 박지원 대표하고 친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언제 친했나요? 이 사람. 그러면 저를 이용했나요? 이용한 거겠죠. 그리고. 친하지는 않으셨나요? 난 친했죠. 우리, 네. 아니, 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매일 전화했고, 문자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 그리고 기자들이 다 알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데, 언제 친했나요? 그걸 보면은, 안철수는 사람하고 친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김동철, 예. 박주선, 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주승용, 형제처럼 알죠. 예. 그런데 안철수까지 그래 어젠가 기자회견에서 박지원이를 아주 매도를 그렇게 심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제가 민평당 소멸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결국 기라성 같은 안철수,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이 이 박지원이 하나 못 해보고 네 창피한 것도 없냐? 그래서 그냥 어차피 우리는 안철수 외에는 ABC, anyone but 철수. 안철수 외에는 다 좋아요. 그래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만날 분들이니까 뭐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화풀이 지역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당하는 것을 저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세 분이 다 광주 여수에서 뺨 맞고 여의도 와서 박지원에게 기대기 때리는구나 해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세 분이 지역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호남 가면요. 손학규 대표가 광주 목포에 다녀왔어요. 예. 자기 조카가 결혼시켜서 저에게 병원으로 와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호남 가니까 완전히 민평당으로 바뀌었더라. 그런데 특히 광주 가면요. 세 가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잘한다. 두 번째는 안철수. XX. 화이팅 아니고요? 민평당 키워야 된다. 민평당 키워야 된다. 그래서 네. 민심은 민평당으로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구청장이나 광산, 광역, 기초, 예. 여수 다 우리한테 왔습니다. 민평당 쪽으로? 네. 그럼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은 그런 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평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으로 간 겁니까? 뭐 그걸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결국 우리하고 같이 할 거니까 예, 그냥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6개월 1년 이상 정치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세 와요. 그러기 때문에 또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금세 와요. 자기들이 저를 어제 그렇게 안철수까지 비난 박지원이 매도했으니까 제가 참으면은 만난다. 그래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고요? 뭘 사과할 게 뭐 있어요? 세 분이 사과를 요구했던데요. 예. 뭘 사과할 게 뭐 있죠? 배신자라고 부른 거겠죠. 제가 배신자라고 안 불렀어요. 정치하다 보면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도 있더라. 기사 잘못 쓴 것을 내가 왜 사과해요? 그 세 분을 딱 특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예. 도둑놈도 배신자는 배신자예요. 제 감옥에서 얘기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검찰에 불려가면서 도둑놈들이 불고 오면은 우리 죄수들이 상대를 안 해요. 배신했다고? 네. 그게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애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게 배신자, 이 세 분은 아닌데 하여튼 배신하면 안 된다. 일반론이다. 일반론이죠. 네. 양심이 약간 꿀리네. 근데 좀 더 합류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합류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송기석 의원도 그리고 송금주 이용우 의원도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했으니까요. 송기석 의원은 뭐 오늘 예. 10시 10분에 재판이 있는데 진짜 잘 되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송기석 의원이 하는 얘기를 제가 상대하기는 또 군번상 그렇잖아요.
그럴까요? 야자하는 놈한테 내가 사석에서 그런데. 사석에서 야자하지 않는 민평당 의원이 있습니까? 뭐 있죠. 누구랑 안철수 대표님. 대표일 때는 대표님이랑 네.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송기석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예. 그렇게 하면서도 안철수 메신저 역할로 굉장히 끝까지 충성을 해서 손금주 의원 병문안도 가고 뭐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손금주 의원은 지금 이 안철수 대표하고의 인간적 또 정치적 신세를 진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완충 지역으로 무소속으로 갔다 올 거고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만났어요. 예. 또 자기 부부가 병원으로 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은 맨 처음에 국민의당이 합당을 2월 4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전당대회를 2월 11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예. 자기는 명분상 국민의당 통합을 반대했는데 11일 통합이 되면은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옵니다.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그의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고 총리실 등 굉장히 그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 정책위 의장이나 혹은 최고위원 한석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실 거라고 이제 확신하시는 네, 거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한다니까요. 그렇게 민주평화당 잘못되기를 바라는 공장장 같은 국민은 10%도 안 돼요. 송기석 의원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박지원 대표만 이렇게 떨궈내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송기석 의원 오늘 재판이나 잘 받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를 네. 못 당해봐가지고 네. 안철수부터 그런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저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박지원이 키워주는 사람이 참 많다. 기분이 좋습니다. 비례대표 세 분은 이제 출당을 안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몸은 우리고 예. 호적은 그쪽에 있겠지만 결국 유승민 대표가 2월 10일 합당대회 되면은 당대표가 돼요. 예. 그런데 유승민 당대표는 앞으로 대권 후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안철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오기밖에 없는데 고집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어제 조배숙 대표가 괜히 찾아가서 또 얘기했더라고요. 예. 뭐 대표께서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안철수 대표는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시장 후보 얘기 나오던데요. 글쎄 후보야 누구든지 될 수 있죠. 문제는 당선되느냐가 문제지. 부산 저도 예. 대통령 후보 하고 싶은데 후보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못 해요. 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대표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유승민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높이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이념,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보수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안 된다. 예.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존중한다. 그렇죠. 예. 그러한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저처럼 진보 개혁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경쟁하면서 발전해야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그러한 면에서 저는 보수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 입지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한번 배신하면은 자꾸 배신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꿨어요. 짧은 시간에 많이 그분은 바뀌긴 했죠, 당적을. 중도개혁, 김대중 정책, 햇볕 정책을 이어받겠다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극중주의. 극중주의. 그러다가 또 보수주의, 공화주의를 부르짖었어요. 극중주의. 그러다가 이제는 보수 대연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치인들은 기록이 안 남았지만은 지금은 달릅니다. 국민이 지도자라니까요.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늘 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우리 국가 질서가 예. 잡힌다. 그 기본으로 항상 예. 말씀이시고. 이제 홍준표 대표 제 마음속으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됐으면 솔직히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대법원에서 기각시키니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자. 국가 질서를 위해서. 네. 그 가장 정의롭고 국민 신뢰를 많이 받는 사법부마저 우리 국민들이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입장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1심 선고가 났으니까 사법부 결정이에요. 항소심 결재가 났으니까. 2심. 그러면 대법원에 네. 검찰이나 특검에서 상고하면은 기다려보자.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그건 사법부는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자꾸 얘기하는 게 불만을 갖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순종하고 정치인들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나가야 된다고 의회에 봅니다. 계신 분으로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면은 누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제가 평가를 하면서 그랬어요. 사법부도 좋은 재판을 해야 된다. 좋은 재판을 했다. 거기까지만. 네. 사법부 앞에 불려가신 일이 또 적지 않으니까요. 저는 많이 잡혀갔죠. 그래서 사법부의 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검찰 심기도 건들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검찰하고 싸워요. 검찰이야 기소만 할 수 있죠. 판결이 역시 사법부가 하니까. 그렇더라도 검찰이 최근에, 기소 안 하면 사법부 볼 일이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검찰이지.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 국민이 예. 영국에서 산업혁명 후 오늘의 영국이 된 것은 종교가 언론이 사법부가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국이 왔습니다. 그 제대로 서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글쎄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어떤 기관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그래도 사법부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내일신문 일면 탑으로 났는데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60%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위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좋은 재판 하셔야 돼요. 네. 스스로 큰일 나요. 여론조사 뒤에 싹 이렇게 숨으셔가지고. 아니 스스로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재판을 받는데 네. 그 재판장이 어떤 사건에 뭐에 연루됐다 하면은 제가 재판에 승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법부는 진짜 알찬 개혁을 제대로 개혁을 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해석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바른정당을 탈당했을까요? 잘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 자리가 없다? 그렇지 않죠.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당이 안 되잖아요. 미래가 없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무소속으로. 네. 남아있다가 거기도 네. 자유한국당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쪽으로 갑니까? 네. 네. 우리 당으로는 안 오고. 거기는 안 가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교황께서도 예.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예. 이런 것을 높이 평가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십시오. 펜스 부통령이 오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내고
예, 급을 맞춘 거죠. 예. 이방카가 온다니까는 네. 김여정을 보내고 분명히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제가 미국 상당한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예. 곧 곧. 미국에서 대북 큰 걸 터뜨릴 거다. 대북 압박을 가하는 어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올림픽 끝나면은 김정은도 미국에다 뭘 하나 던질 거다. 예. 그랬더니 휴전 예. 전에는 공격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결국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됩니다. 펜스 김영남 세컨 회담, 이방카 김여정의 방한 방남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늘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할 때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참고 협력해 주자. 하여튼 긴장이 한번 오긴 올 거다. 곧. 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풀릴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북한에서 뭐 미녀 응원단, 삼재현 악단 예. 이렇게 오니까 뭐 북한 홍보해 주지 않냐. 예.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서 야, 남조선 잘 살더라 하는 얘기의 홍보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들 좀 자중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 이제 출범했으니까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XX XX 화이팅 아니고요. 민평당 키워야 된다. 민평당 키워야 된다. 그래서 네. 민심은 민평당으로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구청장이나 광산, 광역, 기초, 예. 여수 다 우리한테 왔습니다. 민평당 쪽으로. 예. 그럼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은 그런 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평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으로 간 겁니까? 뭐 그걸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결국 우리하고 같이 할 거니까. 예, 그냥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6개월 1년 이상 정치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세 와요. 그러기 때문에 또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금세 와요. 자기들이 저를 어제 그렇게 안철수까지 비난 박지원이 매도했으니까 제가 참으면은 만난다. 그래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고요? 뭘 사과할 게 뭐 있어요? 세 분이 사과를 요구했던데요. 예. 뭘 사과할 게 뭐 있죠? 배신자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배신자라고 안 불렀어요. 정치하다 보면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도 있더라. 기사 잘못 쓴 것을 내가 왜 사과해요? 그 세 분을 딱 특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예. 도둑놈도 배신자는 배신자예요. 제 감옥에서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검찰에 불려가면서 도둑놈들이 불고 오면은 우리 죄수들이 상대를 안 해요. 배신했다고? 네. 그게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애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게 배신자, 이 세 분은 아닌데 하여튼 배신하면 안 된다. 일반론이다? 일반론이죠. 네. 양심이 약간 꿀리네. 근데 좀 더 합류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합류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송기석 의원도 그리고 송금주 이용우 의원도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했으니까요. 송기석 의원은 뭐 오늘 예. 10시 10분에 재판이 있는데 진짜 잘 되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송기석 의원이 하는 얘기를 제가 상대하기는 또 군번상 그렇잖아요. 그럴까요? 야자하는 놈한테 내가 사석에서 야자하지 않는 민평당 의원이 있습니까? 뭐 있죠. 누구랑 안철수 대표님. 대표일 때는 대표님이라 네.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송기석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예. 그렇게 하면서도 안철수 메신저 역할로 굉장히 끝까지 충성을 해서
손금주 의원 병문안도 가고 뭐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손금주 의원은 지금 이 안철수 대표하고의 인간적 또 정치적 신세를 진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완충 지역으로 무소속으로 갔다 올 거고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만났어요. 예. 또 자기 부부가 병원으로 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은 맨 처음에 국는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 입지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한번 배신하면은 자꾸 배신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꿨어요. 짧은 시간에 많이 그분은 바뀌긴 했죠, 당적을. 중도개혁, 김대중 정책, 햇볕 정책을 이어받겠다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극중주의. 그러다가 또 보수주의, 공화주의를 부르짖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보수 대연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치인들은 기록이 안 남았지만은 지금은 달릅습니다. 국민이 지도자라니까요.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늘 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우리 국가 질서가 예. 잡힌다. 그 기본으로 항상 예. 말씀이시고. 이제 홍준표 대표 제 마음속으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됐으면 솔직히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대법원에서 기각시키니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자. 국가 질서를 위해서. 예. 그 가장 정의롭고 국민 신뢰를 많이 받는 사법부마저 우리 국민들이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입장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1심 선고가 났으니까 사법부 결정이에요. 항소심 결정가 났으니까. 2심. 그러면 대법원에 예. 검찰이나 특검에서 상고하면은 기다려보자.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그건 사법부는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자기가 자꾸 얘기하는 게 불만을 갖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순종하고 정치인들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나가야 된다고 의회에 봅니다. 계신 분으로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면은 누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제가 평가를 하면서 그랬어요. 사법부도 좋은 재판을 해야 된다. 좋은 재판을 했다. 거기까지만. 네. 사법부 앞에 불려가신 일이 또 적지 않으니까요. 저는 많이 잡혀갔죠. 그래서 사법부의 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검찰 심기도 건들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검찰하고 싸워요. 검찰이야 기소만 할 수 있죠. 판결이 역시 사법부가 하니까. 그렇더라도 검찰이 최근에, 기소 안 하면 사법부 볼 일이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검찰이지.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 국민이 예. 영국에서 산업혁명 후 오늘의 영국이 된 것은 종교가 언론이 사법부가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국이 왔습니다. 제대로 서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글쎄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어떤 기관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그래도 사법부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매일신문 일면 탑으로 났는데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60%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위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합당을 2월 4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전당대회를 2월 11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예. 자기는 명분상 국민의당 통합을 반대했는데 11일 통합이 되면은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옵니다.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그의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고 총리실 등 굉장히 그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 정책위 의장이나 혹은 최고위원 한석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실 거라고 이제 확신하시는 예, 거예요?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한다니까요. 그렇게 민주평화당 잘못되기를 바라는 공장장 같은 국민은 10%도 안 돼요. 송기석 의원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박지원 대표만 이렇게 떨궈내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송기석 의원 오늘 재판이나 잘 받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를 네. 못 당해봐가지고 네. 안철수부터 그런 기라상 같은 의원들이 저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 박지원이 키워주는 사람이 참 많다. 기분이 좋습니다. 비례대표 세 분은 이제 출당을 안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몸은 우리고 네. 호적은 그쪽에 있겠지만 결국 유승민 대표가 2월 10일 합당대회 되면은 당대표가 돼요. 네. 그런데 유승민 당대표는 앞으로 대권 후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안철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오기밖에 없는데 고집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어제 조배숙 대표가 괜히 찾아가서 또 얘기했더라고요. 네. 뭐 대표께서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안철수 대표는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시장 후보 얘기 나오던데요. 글쎄 후보야 누구든지 될 수 있죠. 문제는 당선되느냐가 문제지. 부산시 저도 예. 대통령 후보 하고 싶은데 후보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못 해요. 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대표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 유승민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높이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이념,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보수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안 된다. 네,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존중한다. 그렇죠. 네. 그러한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저처럼 진보 개혁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경쟁하면서 발전해야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그러한 면에서 저는 보수를 대표하는 긴장을 고조시켜서 뭐 본인이 이 긴장을 다 해결한 사람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클린턴, 오바마 참 역대 최근 대통령 중에서 가장 국민적 미국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데 클린턴도 오바마도 못한 것을 내가 한다. 민주당 정권이 못한 것을 내가 한다. 네. 그래서 재선된다. 그런 플랜이 있을 거예요. 근데 노벨상 얘기도 하셨고.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장이 한 것을 제가 도둑질 해왔어요. MB도 도둑질 잘하잖아요. 갑자기 MB 얘기를 또. 그런데 이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이 결국은 예, 지역의 민심을 거스릴 수는 없다. 결국은 이제 처음엔 아니어도 나중에는 민주평화당과 같이 할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근데 이 세 분이 안 왔을 뿐만 아니라 예, 이 세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님이 배신자라고. 제가 배신자라고는 하지 않았고 말 똑똑히 하세요. 배신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정치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언론이 딱 썼더라고요. 그런데 가관은 네. 안철수 대표가 기자가 박지원 대표하고 친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언제 친했나요? 이 사람. 그러면 저를 이용했나요? 이용한 거겠죠. 그리고 친하지는 않으셨나요? 난 친했죠. 우리 네. 아니 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매일 전화했고 문자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 그리고 기자들이 다 알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데 언제 친했나요? 그걸 보면은 안철수는 사람하고 친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김동철 예.
박주선, 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주승용. 형제처럼 알죠. 예. 그런데 안철수까지 그래 어젠가 기자회견에서 박지원이를 아주 매도를 그렇게 심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제가 민평당 소멸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결국 기라성 같은 안철수,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이 이 박지원이 하나 못 해보고 네 창피한 것도 없냐? 그래서 그냥 어차피 우리는 안철수 외에는 ABC, anyone but 철수. 안철수 외에는 다 좋아요. 그래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만날 분들이니까 뭐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화풀이 지역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당하는 것을 저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세 분이 다 광주 여수에서 뺨 맞고 여의도 와서 박지원에게 귀때기 때리는구나 해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세 분이 지역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호남 가면요. 손학규 대표가 광주 목포에 다녀왔어요. 예. 자기 조카가 결혼시켜서 저에게 병원으로 와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호남 가니까 완전히 민평당으로 바뀌었더라. 그런데 특히 광주 가면요. 세 가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잘한다. 두 번째는 안철수. 이제 민주평화당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민주평화당. 오늘 참 잘 불어줬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많군요. 예, 많아요. 싱글벙글. 우선 싱글벙글 하신 이유가 민주당 당명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얼굴에 너무 고소하다 하는 표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미래당 예. 당명 사용 못한다 해서 제대로 가는구나. 과거당. 과거당. 과거에 살잖아요. 과거당.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른미래당 예.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도 유승민만 남고 발음만 남고 안철수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잖아. 하려면 바른국민당 해야지. 그럼 또 국민이 뒤로 왔다고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아마도 발언을 앞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국어를 굉장히 못했던 것 같은데 발은 이런 말은 앞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제 말은 국민 바른당 그게 되겠어요? 바른국민당이야 맞지. 그런데 아무튼 예. 과거당으로 안 갔으면은 이제 유승민만 남고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는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잘 돼야죠. 그렇지만은 당명으로 볼 때 그렇다. 당명으로 볼 때. 예. 그 외에 혹시 매우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김여정 북한에 방남. 네. 이건 참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예. 또 가버렸어요. 예. 참 멋있어요.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공격하던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보세요.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 참가한다고 하니까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방카가 온다고 하니까는 김여정.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컨 회담도 되고. 더 참 좋은 것은 김여정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금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폐막식에도 참석해서 이방카 김여정 이런 만남에 시간이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런 식의 개선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북한은 허를 찌르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압박에 살아남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는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미국의 압력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회피 기동하여 살아남은 나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요. 항상 중국, 소련, 지금은 러시아, 미국 여기를 가지고 놀아요. 지금 이게 좀 과한 말인데 김정은이
세기를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런 셈입니다. 네. 한마디 하면 그냥 출렁출렁해요. 외신도 다 타고. 예. 그걸 또 키워준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장사를 잘하고 있다. 그렇죠. 세일스단트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